지난 겨울 호주 태즈메니아를 다녀왔습니다. 베트남 항공을 타고서요. 베트남 항공을 탄다고 하니까 비엣젯을 타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베트남 에어라인을 탄 겁니다. LCC가 아닌 거죠. 저희는 여행을 1년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당시 멜버른을 향하는 가장 저렴한 비행기 편이 베트남 항공이었습니다. 100만 원이 훨씬 못 미쳤거든요. 저렴한 가격이 베트남 항공을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물론 걱정이 전혀 안 된 건 아닙니다. 베트남 항공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발권하기 전 후기를 뒤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좌석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베트남 항공을 예약을 했습니다. 실제로 타보니 좌석도 그다지 좁진 않았어요. 제가 키가 180이고요. 다리가 짧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승무원들도 일부 한국말도 하시더라고요. 아니, 한국인이기 때문에 좀 더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기내식은 살짝 기대 이하였어요. 물론 한국에서 베트남을 가는 항공편에는 비빔밥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식사들은 아시아나 항공이 등장하기 전 대한항공의 기내식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한국적인 느낌의 기내식은 아시아나 항공이 등장한 이후였거든요. 베트남 항공을 탈 때 베트남 음식을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음식은 거의 나오지 않더라고요. 과거 대한항공의 기내식이 대부분 준서양식이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물론 베트남에서 호주를 넘어가는 항공편은 서양 사람들을 타겟팅한 기내식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베트남식의 특유의 향은 없었지만 먹을 만한 수준은 됐었습니다. 와인과 맥주 등은 편안하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느끼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제어할 수 있더라고요. 12월 말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기내 분위기는 베트남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나 아이를 동반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조금 소란스럽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기내에서 상영되는 컨텐츠에도 한국 컨텐츠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 또한 나쁘지 않았고요. 베트남에서 멜버른을 향하는 비행기 안은 서양인들이 아무래도 많더라고요. 저렴한 비용에 동남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좌석도 좀 더 여유가 있었고요. 항공편을 예약할 때 신경이 쓰였던 부분은 경유 시간입니다. 한국에서 아침 일찍 출발한 비행기는 호치민에 낮 2시에 도착을 합니다. 밤 9시에 멜버른을 향해 이륙을 합니다. 7시간이 비는 거죠. 그래서 호치민 공항 사이트를 검색을 했습니다. 싱가포르 창의공항처럼 시티 투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요. 있더라고요.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잘렸습니다. 이유는 제가 산 항공권이 너무 저렴한 클래스였던 거죠. 자체적으로 시티 투어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첫 번째 확인한 것은 입국이 수월한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특별한 얘기가 없더라고요. 당연히 비자는 면제되는 국가였고요. 실제로도 베트남 입국 심사는 아주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질문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그랩을 통해서 택시를 잡고요. 단지 그랩 택시를 타는 위치를 찾는 게 좀 어렵긴 했었습니다만 많은 도우미들이 있더라고요.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택시기사분이 영어를 한마디도 못한다는 거죠. 목적지는 그랩에서 예약할 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도착을 해서 좀 걷는데 한겨울에 여름나라로 간 거라서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제 백팩이 무거워서 힘들었을 뿐이죠. 쌀국수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도시를 가면 골목길 걷는 걸 좋아하는데 오토바이 사이를 삐짓고 걸어야 되더라고요. 약간 지저분한 듯 그렇지만 아주 지저분하지는 않은 골목길들을 걷게 되었습니다. 치안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였고요. 문제는 돌아올 때 퇴근하는 오토바이 물결에 휩쓸려서 그랩 택시를 잡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영어를 조금 하는 베트남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공항으로는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돌아올 때 발생했습니다. 멜버른 공항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항공편이 2시간이 밀려버린 거죠. 하루 전에 알려준 겁니다. 하루 전에 메일로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체크를 제대로 못해서 너무 일찍 가버린 거죠. 자정 출발 비행기가 새벽 2시로 밀린 거였거든요.
비행기였거든요. 그래서 공항에서 잠시 노숙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라운지를 다녀오기는 했지만요. 느지막이 비행기를 타고 하노이를 향했습니다. 하노이에서도 환승 시간이 3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시티 투어를 하기에는 좀 부족한 상황이어서 라운지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하노이 공항 라운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규모도 굉장히 컸고요. 음식도 다양했습니다. 밤새 비행기를 탄 거여서 해장 아닌 해장이 필요했었는데 쌀국수를 제대로 주더라고요. 그리고 한쪽 편에는 많은 안마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강도가 세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좀 아프기는 했지만 굳은 몸을 푸는 데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수면 캡슐이 있어서 이용해보고자 했으나 운영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맥주를 드래프트 비어 형태가 아닌 캔으로 냉장고에 넣어 놓았더라고요. 서비스도 좋고 깔끔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또 한 번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종이 변경된 거죠. 마지막 비행편은 좀 편하게 타려고 프리미엄 이코노미를 결제를 했었거든요. 이 기종은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비행이 되지는 못했어요. 보상을 받으려 하고 있는데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베트남 항공이 보인다면 선택해 보실만 합니다. 경유 시간이 길어도 시티 투어나 라운지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잠시 이국적인 분위기를 맛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항공 비에젯 아닙니다.